보자 보자. 그거 아세요? 그 뭐냐 네. 이렇게 문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아저씨가 됐는 그 뭐냐 아저씨가 되면 꼭 이런 걸 한대요. 보자 어디 보자 이러면서 이어폰이 어딨나 이러면서 이게 아줌마 아저씨가 됐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자주 하더라고요. 금방 요구하는 말 같네.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계신가요 이런 거? 지금 엄청 있어요. 네. 이런 거 이제 하다가도 입을 탁 막는데 자꾸 나오네요. 오늘 기초교육과정 6번에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하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 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결단 결의에서 한 개 더 넣었거든요. 이제 주도적인 삶에서 이 다루는 뭐 같은 포인트긴 한데 따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한 페이지 더 넣었어요. 자신감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오늘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제가 사업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 좀 있잖아요. 특히 저도 어떤 걸 경험했냐면 뭐 로드 컨택 이런 거 할 때 한 10연타 총을 맞고 나면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아요. 10연타, 20연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아주 차가운 그런 거절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느꼈고요. 또 리크루팅을 또 여러 번 실패를 한다거나 그리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될 때 뭐 이럴 때 답답함을 또 느끼고 또 자신감이 아무래도 높아지진 않죠. 조금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도 느껴봤고 그래서 비전이랑은 조금 별개로요. 비전을 알고 있어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감을 가져라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신감을 가져라고 해서 아싸 자신감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심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이제 느꼈던 거, 또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건데요. 그 요인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소비자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야 사실 시도를 계속 하면은 되는 건데 내 여건, 나의 환경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심리적인 요인이란 거는 초보 시절에 그러니까 사업 초보 시절에 경험 부족으로 오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신규분들이 제대로 안 알아본 상태에서 자신감이 막 생긴다는 거는 그것은 성격 문제예요. 성격이 너무 막 팔랑기거나 양은 냄비거나 그래가지고 팍 끌어올랐다가 이제 식는 그래서 분명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은 대부분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냐면요. 너무 빨리 비전을 느낀 것처럼 보이는 액션을 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빨리 연락이 안 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뚜껑이 이렇게 열렸다가 이 반동이 해가지고 팍 닫히는 거예요. 분명히 막 비전 느껴가지고 막 주변에 알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연락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전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뭐든지 만나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남자한테도 훅 빠졌다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런 거.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순간적인 감정, 충동, 팔랑귀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의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험을 안 해봤는 일이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되게 시도하기 어렵죠. 보통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상사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래도 잘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두렵죠. 좀. 저는 항상 약간 겁도 있고 이런 편이라서 새 학기 들 때마다 좀 학교 가기가 조금 긴장됐어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때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그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서 있을 때 그 이상한 느낌,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홀로 그 시커먼 남자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는 그 처음의 느낌,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낯설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면은 뭐 안 갔겠지만요,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는 안 하고 싶으면 또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거라고 하면 군대에 전역하듯이 분명히 잘 이제 졸업을 할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를. 근데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봤던 일이니까 이게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해결책은 부딪히는 거. 왜 부딪혀라고 하냐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죠.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한 방법으로 부딪히는 거 외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하는 거는 책을 읽는다거나 그 성공자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책보다는 일단 강의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책은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강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애터미 사업을 이겨내고 그랬던 과정들을 다 이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감을 얻는 거, 이게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 그 성공자들 강의를 쳐다보는 거, 이게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저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게 스폰서가 보라고 해서 본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꼭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쉽게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차 있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 보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강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느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통해서 저렇게 한다면 정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간접 경험들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강의를 목적으로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딪혀서 또는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경험을 채우면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근데 부딪히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성공할 사람에 속하는데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또 피하게 되거나 이렇다면 사실 성공 안 할 사람에 속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점포를 딱 열어놓고 나면 사람이 알아서 들어와서 사가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점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처음에는 내 손과 발로 인해서만 인프라가 형성되는 정말 해결사가 나밖에 없죠. 처음에는 정말 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진전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알고 해야 돼요. 진짜 시간이 진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여기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사업 초기 때. 자,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비전을 알겠는데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이런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정말 몇 명 못 만나봤어요. 이런 경우는 나 혼자 이렇게 뭐 많은 애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케어하면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업을 하는데 그 본업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여가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없는 이런 분들, 여기다가 스폰서가 조금 힘이 돼주고 싶어도 그분이 또 인맥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앞뒤가 좀 꽉 막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로 남겨놓으려고 하면은 그게 성공 못할 이유가 돼버리겠지만, 정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분명히 시간을 만들어요. 반드시 만들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근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꾸만 핑계거리로 이용하고 그만두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도 저는 몇 명 못 봤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케이스에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조금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이게 정말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도 저의 가정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감을 엄청나게 이제 잃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빌라 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빌라를 세우는 동안, 건축하는 동안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 건축되고 인테리어 다 되고 거기 이제 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임대소득을 벌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연금성 소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터미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은 건물 구축하는 거랑 똑같이 소득이 생기질 않아요. 혹은 뭐 20만 원, 30만 원 소득이 된다고 해도 정말 내가 사업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3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재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빨리 돈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없는 부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그 돈을 그대로 내가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면서 해도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그 적은 돈이라도 부업으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랑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나와 같이 그렇게 부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직접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절대로 이거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이론적으로 미친 듯이 한다면은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요.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함이 결국에는 내가 나의 표정과 말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게 사람을 잡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고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한테 휘둘리는 현상이 반드시 생겨요. 휘둘리면 리드를 할 수 없죠, 파트너를. 그래서 스폰서는 어느 정도 담대함이 있고 약간의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또 만들 수 있다. 사람은 또 온다. 이분이 없어도 또 성공할 수 있다. 약간은 이쪽으로 생각을 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라면,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휘둘리죠. 그러면은 제대로 복제를 못 시켜요. 문화를 형성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흔들지만 그게 파동에 의해서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으로요,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소득이 계속 나오려면 이 파트너들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또 내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나 이분들이 떠나거나 여기서 조직의 한 10%, 20%라도 빠져나간다면 나의 소득이 불안정해진다면 이런 생각이 가지는 순간 그 생각이 떨쳐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생존 욕구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생존에서 무너져 버리면 뭐와 같냐면 전쟁 중인 상황이랑 똑같대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폭탄에 부서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다쳐서 죽고 나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생계의 위협을 느낄 때 느끼는 거랑 똑같은 스트레스 지수를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 터진 거랑 생계적으로 수익이 없어서 위협받는 거랑 동일한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이 돼줘야 애터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애터미는 열심히 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 소득을 만질 수 있다고 보면요. 문제는 그 안에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제대로 못 가진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그 시기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일 부러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남편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고 또 아내가 혹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아내가 애터미 수익을 만들고 이랬을 때 오토 판매사가 돼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안정소득을 이제 안 만든다. 그렇게 되면 다시 불안정해져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오토 판매사가 돼도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 심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저기 어떤 우리 스폰서 분의 또 이렇게 주변의 파트너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요. 되게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훨씬 더 자신 있게 사업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득이 200이 되건 400이 되건 800이 되건 어차피 혼자서 그 위치까지 왔다면 굳이 배우자가 참여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한 명은 반드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스 클럽 올라가서도 남편은 쉽게 말해 남자는 일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자, 그리고 또 남의 시선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떨어뜨리죠. 존경받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정말 처음 애터미를 알아볼 때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너무 커서 심지어는 친구 생일날에 이렇게 폼 클렌징 한 개도 선물 주기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다단계 제품이기 때문에. 소위 저는 쪽팔렸어요. 다단계 제품을 팔기는커녕 선물조차 주기도 저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회장님도 얼마나 선한 분인지 다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알지 저 사람은 모르고 그거를 설득한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이 있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다단계 특히 뭐 아주 불법적인 피라미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아메이 하는 것조차도 저는 보기 안 좋아했거든요. 잘 알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별로 안 좋아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수기 막 쌓아놓고 막
코미디 소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느끼죠. 그래서 나만 해도, 잘 알지도 모르는 나만 해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선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변신을 해야만 했었어요. 굉장히 남의 시선에 크게 작용을 하고, 예전에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인스타그램 나오기 전이었지만 뭐 그런 SNS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요. 남의 시선 따라 이렇게 많이 인생을 좀 좌지우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를 딱 하면서 이거를 부셔버려야겠더라고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레이저 빔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따갑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이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대가, 소득 이런 것들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고 겪어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겨내겠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뭐 아프면 내 가족들을 대신 부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안 되면 아는 척도 안 할 사람들인데, 어차피 지금 내가 이런 사람들이 안 좋게 인식하는 거를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봐서 떠나거나 뭐 선입견을 가지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힘들어지고 뭐 형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어차피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구나. 그리고 정말 그 애터미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정말 내 친구가 누군지 그 몇 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거 알릴 때요, 예전에 그 몰래카메라 이런 거 있었죠. 이경규 씨가 했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단계를 한다면 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찍는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내 친구가 아닌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그거를 일찍 안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시선이 무섭다는 거를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노력을 했다는 거죠. 대신 살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 초기 때는 자신감이 거의 반드시 없죠. 자, 근데 그 요인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 요인들이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로 남겨두지 말고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폰서가 상담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가 정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막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자신감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패를 자꾸 반복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애터미를 알기 전에도 뭔가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한다면 분명히 나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가 떨어져서 뭐를 하더라도 위축된 상태, 또 못할 거야 넌,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한테 최면을 걸어요. 그런데 뭐 남들이 봐서 사소한 거일지 몰라도 그거를 해내면요, 나는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최면이 걸려요. 그래서 근자감이라고 하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물론 최종 목표는 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행동 목표 있죠. 그런 행동 목표에 대해서 너무 내 스펙에서 넘치듯이 너무 심하게 잡아버리면 패배감만 자꾸 맛보게 돼요. 그런데 조금은 다소 보잘것없는 목표라고 하더라도요, 이루는 거를 자꾸 나한테, 나 자신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좀 적은 목표라도요,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릴지 몰라도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게 잡아버려서 아유 못할 거니까 애시당초 안 해버리는 하루하루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 안내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안 움직이고 뭔가 애터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며칠씩 길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비전이라는 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밀착하라는 거는 신규분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비전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전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래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애터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조그만 걸 해도 구박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칭찬해주면 좋겠죠. 뭔가 이렇게 애터미 만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반복적으로 계속 해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애터미도 좀 나는 한다면 해 이런 식으로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비롯해 가지고요, 작은 것들부터 해서 계속 뭔가 해봐도 안 됐어. 그러면은 애터미 할 때 자신감이 엄청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분들은 좀 작은 목표를 가져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름 60만 피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밍업. 그리고 아는 게 힘이잖아요. 아는 게 힘.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오로지 100% 내 자유에 맡겨진 사업이에요. 아무도 뭔가 강요를 하지 못해요.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고 사장님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라는 거는 그 이면에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어요. 책임도 따르지만 결정을 잘해야 되죠. 뭐든지 결정을 잘해야 돼요. 애터미를 만난 건 1차적으로 결정을 잘한 건데, 요거는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의 직관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애터미를 만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씩 이겨내고 발전해 나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항상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결정하느냐 이걸로 결정하느냐 항상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통해서 판단력, 분별력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더 좋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분별력은 지혜에서 오는 거고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정말 많이 부딪혀보고 강의 정말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저는 이렇게 청소할 때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집중해서 수험생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형광펜 노트하고 또다시 형광펜으로 한번 복습하고, 거기서
지금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안 풀리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성공의 길 이런 거 강의들 오토 판매사 강의 이런 것들 다 그들의 방법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방법을 내가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강의 안 본 거랑 사실 똑같아요.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가슴 아픈 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뉴스 자료 그런 자료를 더불어서 이용하는 거 설명하면서 더불어서 꺼내서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틀어주고 영상을 틀어주고 이런 거를 하는 게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을 안 한다면 효율이 두세 배 차이 나는 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배. 두세 배가 설득이 잘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설득 성공 확률이 10%라고 하면 설득 확률이 30%가 된다고 생각하면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이런저런 강의에서 그런 아주 좋은 도구들을 우리가 듣긴 듣는데 그것을 형광펜을 안 쳤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중요점으로 생각을 안 했고 그거를 내가 반드시 흉내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으로 옮기질 않은 거예요. 옮기지 않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 경험으로 안 만들어진 거죠. 실천 안 해보고 시도 안 해본 거는 간접 경험도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듣고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듣고 흘리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흘려가는 거를 잡아버려야 돼요. 내가 이거 흘려들었다. 다시 들어야겠다 하고 다시 들어보고 집중해서 들어보고 저거 좀 흉내 내봐야겠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제때 뉴스 틀어주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맛봐야 돼요. 잘 안 되는 그거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좀 더 잘 연계해가지고 보일 수 있는 거를 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내 말을 뺏어서 말할 때 빨리 유튜브 검색해갖고 딱 준비해놓고 재생 안 하고 딱 있다가 말하다가 보라고 하고 딱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 선입견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뭐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듣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발라주고 이런 팩을 발라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노인정 같은 데서도 어르신들한테 팩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심지어는 그분들의 자녀분들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고마워하시잖아요. 고마워하시면은 그 어르신들의 그 심정이나 그분들의 그런 거는 아직 그 감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기특한 건지 아니면은 고마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자녀분들 또 만나서 또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팩도 발라드리고 시간을 버는 거죠. 뭔가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관리를 해드리고 신경 써드리고 이런 거 주면서 시간을 벌면서 거기서 뭔가 찾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을 때 막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숙 팀장님 그때 석세스 아카데미 가서 저 팩하는 거 보고 배꼽 잡고 자지러 지셨잖아요. 그렇게 잘한다고 막 해놓다가 보니까 별로 못했나 봐요. 나름대로 전 잘했는데 눈 감고 계신 분 잘 몰라요. 옆에서 보면은 뭐 이상할 수 있어도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른다고. 저 막 이런 걸로 그냥 막 이런 데 막 문지르고 막 하는데 눈 감고 계신 분들 잘 몰라요. 국장님 진짜 새롭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웃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라주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피부를 닿으면은 사람의 이제 뭐 온도가 전해지면은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친해지고 빨리빨리 우리가 뭔가 줄 수 있죠. 정보도 주고 뭐.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성공자들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서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방을 해도 안 되는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돼요. 그분들이 해서 잘 됐다는 건요. 제가 해도 대체로 잘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사는 아파트 놀이터 가서 애들 엄마, 애들 유치원 이렇게 할 때 있죠. 유치원 애들 데리러 가고 이런 시간에 놀이터나 이럴 때 애들 데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뭐 한대요. 그런 것도 흉내 내보는 거예요. 좀 잘 사는 아파트 가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 때 당황스럽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이 잘 대화가 오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 했다가 의외로 막 하면 분주하고 막 정신없고 안 해본 일이라서 막 손발이 안 맞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생각이 또 들죠. 해봤기 때문에. 그 해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해봤을 때는 끝도 없이 두려워요. 그래서 뭔가 해볼래 하면 정말 자신 없어도 저는 그냥 당장 그냥 오늘 지금 당장 나가자고 해서 일단 나가면은요 정말 어설프게라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는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 얻은 소스 힌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천을 해서 경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말 무의식 중에 정말 내 자신을 믿게 되거든요. 나는 진짜 해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입된 신규들이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가입되면 축복일 텐데 불쌍하다. 남한테 가입돼가지고. 아유 저 사람을 다시 탈퇴시켜서 나한테 가입시키면 아이고 저분한테 있어서 세월이 뭐 6개월 1년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분이. 그런 것들이 막 어깨뽕이 잔뜩 실려갖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나한테 취해 있고 약간 이렇게 홍양홍양 할 때 사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정신이 벌쩍 들어서 벌쩍 들면 힘들어요. 약간 정신 없을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말 미친 사람은 자신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오늘 이렇게 자신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촐하지만 조촐하지 않은 오늘 미팅입니다. 최고 미녀분들과 오늘 이렇게 미팅하니까 정말 영광이었고요. 오늘 인원이 적으니까 스피치 다 한 번씩 한번 부탁해볼까요? 네. 오늘 또 열정적인 강의 최고의 멤버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의를 하면서 지금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미치는 계기가 있었고 중간에 나름 뭐 이렇게 슬럼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굴곡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는 단계에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그 성공자들의 간접 그 노하우하고 그런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매달 도전을 해나가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축되고 나의 수당이 들어와서 쌓이는 걸 보면서 그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가지고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음을 한다는 말씀처럼 이거를 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을 안 해서 슬럼프 밑으로 꺼지면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매달 계속 작은 성공들을 이어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도전을 하고 오토 판매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또 국장님 강의 요즘 들으면서 너무 제가 많이 깨닫고 조금씩 예, 애터미인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신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어디 나가서 그 아직까지 저한테 거인은 없지만 작은 미니 거인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팀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국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인이 언젠가는 저한테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런 예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진짜 도전이라는 게 국장님도 알다시피 도전을 제가 참 약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제가 원래 경주에서 할 때도 누군가가 저한테 도전을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전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러면서 이제 국장님 뵙고 이쪽으로 오면서, 도전이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도전을 제가 처음에 하면서 쭉 갔으면은 제가 지금쯤은 국장님 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그래서 진짜 이거는 도전을 하면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늘어나면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주위한테 당당하게 얘기 못 한다는 거. 이거 저도 오늘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사장님들도, 사실은 이게 도전이란 건 정말 스트레스 만땅이고 정말 힘들거든요. 쉬운 건 아닌데,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진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면은 정말 그 도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애터미 안에서는. 네, 오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문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이상수 국장님 아까 말씀처럼 건물 지을 때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건물 올라갈 때는 이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시기고,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연금처럼 이제 소득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고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남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조금 쌓을 수 있게 되니까 일단은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도전이 이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스피치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미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해놨으니까 요 끝나고 네, 업로드 할 테니까 네.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난 거예요? 아는 분 부모님이 저 빌라 사업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게 됐는데 10억 정도 한대요. 그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빌라 꽤 큰데 저게 10억이면 싼 건가? 감도 없어요. 그런데 10억 정도 하는데 한 600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적은 거 맞죠? 네. 근데 뭐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은 더 많지만 뭐 이렇게 대출해서 이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오토 팀장이 또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잖아요. 반드시 그게 연결되어 있죠.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오토 팀장이 안 되는 것도 정말 기적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토 팀장 정도 되면 그 빌라를 가지고 있는 수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한 10억 정도의 가치는 꼽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말 목표를 빨리 좀 그 단축시켜 가지고요. 빌라 한 채씩 빨리빨리 짓자고요. 네. 네, 오늘
집중해서 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네. 국장님.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은 제가 찍을 거예요. 국장님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요즘에 뭐 이렇게 둘. 한다면서요, 신세대들은. 아니야,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요? 관절이 안 되는데. 손을 사투리 안 쓸래. 까디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콧구멍 쑤신 것도 아니고. 국장님, 뭐예요? 손목을 완전히 더 꺾어야 돼. 확 어떻게? 꺾어버려. 확 꺾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네. 물어봐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바로 업로드 할게요. 네. 네.